망하는 장사 속에서 살아남는 장사. 안녕하세요. 빵일이의 장사연구소입니다. 요즘 장사 많이 힘드시죠? 실제로 자영업 폐업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숫자 하나만 보고 가겠습니다. 거의 100만 명에 가깝죠. 이게 무슨 숫자일까요? 바로 작년 한 해 동안 문을 닫은 사장님의 숫자입니다. 이 수치는 역대 최대 기록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힘들다고 했던 IMF 때도 금융위기 때도 이 정도 숫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은 대한민국 자영업 역사상 가장 가혹한 시기라는 뜻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에이, 코로나 때가 더 힘들지 않았어. 사람도 못 다녔는데 오히려 코로나 때는 폐업률이 지금처럼 급격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때는 정부 지원금도 있었고 대출 만기도 연장해주면서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그 인공호흡기가 떼어졌습니다. 지원금은 끊겼고 받았던 대출은 갚아야 하는데 금리는 올랐습니다. 버티고 버티던 사장님들이 이제 한계에 도달해서 한꺼번에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의 폐업은 일시적 후퇴가 아니라 완전한 포기에 가깝습니다. 더욱더 무서운 건 앞으로의 미래입니다. 여기 창업을 준비하는 사장님 10분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다들 나는 성공할 거야, 나는 대박 날 거야 라는 꿈을 안고 시작하죠. 하지만 통계는 냉정합니다. 창업 후 1년 안에 2명이 문을 닫습니다. 3년이 지나면 절반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5년 뒤에는 단 2명에서 3명 정도만 살아남습니다. 여러분, 10개 중에 7개가 망한다는 건 실패할 확률이 높은 게 아닙니다. 그냥 망하는 게 기본값인 시장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제가 경기가 아니라 구조가 문제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단순히 열심히 한다고 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확률이 수학적으로 너무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음식 맛있고 사장님이 친절하고 열심히만 하면 성공한다. 아직도 이 말을 믿으시나요? 2026년 현재 이 공식은 완전히 깨졌습니다. 오늘은 왜 자영업이 구조적으로 붕괴할 수밖에 없는지 그 잔인한 진실을 장사연구소답게 데이터로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망하는 장사 속에서 살아남는 장사 빵일이의 장사연구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한국 자영업 비율은 약 25%, OECD 평균은 약 14%입니다. 이미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시장에 가게가 너무 많습니다. 가게가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손님은 그대로인데 가게만 늘어납니다. 결국 매출은 나눠지고 치킨 게임이 시작됩니다. 자영업이 왜 이렇게 많아졌을까요? 퇴직 후 갈 곳이 없고 취업은 어렵고 정부는 창업을 장려합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준비 없이 장사 시장으로 들어옵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장사는 아무나 하면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에는 경험 없는 창업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프랜차이즈입니다. 경험이 없어도 시스템으로 운영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구조입니다. 문제는 또 여기서 생깁니다. 프랜차이즈는 가맹점을 계속 늘립니다. 결국 한 동네에 같은 브랜드가 여러 개 생기고 상권이 과포화됩니다. 상권이 포화되면은 가게들은 살아남기 위해 가격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수익 구조가 무너집니다. 자, 가격까지 내리면서 출혈 경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럼 이제 좀 팔리냐고요? 아니요. 그때부터 진짜 지옥이 시작됩니다. 매출은 주는데 나가는 돈은 미친 듯이 날뛰거든요. 첫 번째 파도는 임대료입니다. 장사가 안 된다고 건물주가 월세 깎아주던가요? 천만에요. 상권이 죽어도 임대료는 요지부동이거나 오히려 오릅니다. 매출의 20%, 30%가 월세로 빠져나가는 순간 사장님은 자기 가게에서 무임금 건물 관리인으로 전락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인건비의 역습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 1,320원, 주휴수당에 4대 보험까지 합치면은 이제 사람 한 명 쓰는 게 공포입니다. 결국 사장님들이 택하는 게 뭐죠? 나 홀로 운영입니다. 몸은 축나고 서비스 질은 떨어지는데 정작 사장님이 가져가는 돈은 알바생 월급보다 적은 기현상이 벌어집니다. 세 번째, 원자재 값의 폭주입니다. 기후 위기다, 전쟁이다 해서 안 오르는 게 없습니다. 파 한 단, 식용유 한 통 가격이 무서울 정도로 뜁니다. 음식값을 1,000원 올리면 손님이 뚝 끊기니 사장님들은 울며 마진을 포기합니다. 이제는 10,000원짜리 팔아서 500원 남기기도 힘든 시대가 온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영업자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는 최종 보스가 등장합니다. 바로 배달 플랫폼 수수료입니다. 중개 수수료에 배달비, 여기에 광고비까지 내고 나면은 뭐가 남습니까? 배달 주문이 들어올수록 기쁜 게 아니라
무섭다고 하십니다. 재주는 사장님이 넘고 돈은 플랫폼이 챙기는 구조. 이 배달 수수료라는 빨대가 꽂히는 순간 자영업자의 수익 구조는 회생 불가능한 상태로 무너집니다. 먼저 무너지는 가게들의 공통점 3가지 체크리스트. 자, 지금부터 펜을 들고 체크해 보세요. 먼저 무너지는 가게들의 첫 번째 특징, 바로 고정비의 늪입니다. 재료비는 장사가 안 되면 덜 나가니까 변동비입니다. 하지만 월세와 인건비는 손님이 오든 안 오든 무조건 나갑니다. 제가 수많은 폐업 가게를 분석해 보니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월세와 고정 인건비의 합의 매출의 50%를 넘어가면은 그 가게는 시한부입니다. 왜냐고요? 매출이 조금만 떨어져도 사장님이 가져갈 돈이 0원이 되거나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입니다. 몸집이 무거우면 파도가 칠 때 가라앉습니다. 먼저 무너지는 가게들의 두 번째 특징, 바로 플랫폼 중독입니다. 혹시 배달 매출이 전체의 80% 이상이신가요? 그리고 홀 손님이나 직접 포장해가는 단골이 거의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죄송하지만 그 가게는 사장님 가게가 아닙니다. 플랫폼의 하청업체일 뿐입니다. 배달 앱이 수수료를 올리거나 노출 알고리즘을 바꾸면 사장님의 매출은 하루아침에 반토막이 납니다. 내 가게의 운명줄을 남 플랫폼이 쥐고 있는 구조, 이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가게들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먼저 무너지는 가게들의 세 번째 특징, 바로 가짜 매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가장 뼈 아픈 진단입니다. 바로 가짜 사장입니다. 장사가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위험한 가게들이 있습니다. 사장님이 하루 12시간, 14시간씩 일해서 인건비를 아끼는 곳이죠. 정산 한번 해보셨습니까? 내가 가져가는 순수익을 내 노동시간으로 나누어 보세요. 만약 알바생 최저 시급보다 적다면 지금 사장님은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가장 고된 알바를 하고 계신 겁니다. 몸이 아파서 하루라도 쉬면 바로 멈추는 가게, 이건 시스템이 아니라 그저 노동일 뿐입니다. 이런 구조는 사장님이 지치는 순간 바로 폐업으로 이어집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화면에 체크리스트를 봐주세요. 월세 플러스 인건비가 매출의 50%를 넘는다. 배달 앱이 멈추면 주문이 끊긴다. 내 시급이 알바생보다 낮다. 만약 이 중에서 2개 이상 해당된다면은 지금 경기가 안 좋다고 불평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 가게의 기초 체력이 바닥났다는 뜻입니다. 태풍이 오기 전에 지붕부터 고쳐야 합니다. 매출을 늘리는 것보다 더 시급한 건 바로 이 새는 구멍을 막는 것입니다. 살아남는 가게의 진짜 정의, 자, 여기 두 가게가 있습니다. A 가게는 월 매출 8천만 원을 찍습니다. 소위 말하는 대박 가게죠. B 가게는 월 매출 3천만 원입니다. 평범해 보이죠? 여러분이라면 어느 사장님이 되고 싶으신가요? 당연히 A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A 가게는 직원 5명에 월세 500만 원, 배달 수수료 떼고 나면 사장님은 적자입니다. 빚으로 가게를 돌리고 있는 거죠. 반면 B 가게는 고정비를 최소화했습니다. 적게 팔지만 사장님 통장에는 꼬박꼬박 700만 원이 남습니다. 지금 시대의 진짜 부자 가게는 어디일까요? 매출은 자존심이지만 수익은 생존입니다. 그래서 저는 살아남는 가게의 정의를 다시 내려야 한다라고 봅니다. 예전에는 얼마나 많이 파느냐가 실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고비용 시대에는 얼마나 안 죽고 버티느냐가 진짜 실력입니다. 매출을 2배 늘리는 건 천운이 따라야 하지만 고정비를 반으로 줄이는 건 공부하면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창업의 목표는 대박이 아니라 어떤 파도가 와도 뒤집히지 않는 단단한 구조를 만드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래, 크게 벌리는 건 위험하니까 작게 돈 안 들이고 소자본으로 시작해야겠다. 죄송하지만 그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많은 분들이 리스크를 줄이려고 소자본 창업을 선택하지만 통계를 보면은 소자본 창업의 폐업률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왜 돈을 아꼈는데 오히려 더 빨리 망할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적은 돈으로 시작하면 안전하다는 착각, 그 달콤한 거짓말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소자본 창업을 고민 중이시라면 다음 영상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망하는 장사 속에서 살아남는 장사. 빵일이의 장사연구소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